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 지금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이 붙고 있지만 실속을 차리는 곳은 비례대표 전문정당 조국혁신당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의 붕괴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공천 파동이 부각되었고 이재명의 말실수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윤석열 정부의 물가 또 이종섭 황상무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정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언론들이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금정에 주력했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도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입니다. 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박은정 후보. 자,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했던 박은정 후보의 재산이 1년 만에 무려 41억 원이 늘었습니다. 아무리 후하게 쳐도 1년에 41억 원을 벌어들이는 그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 또 6번 비례대표입니다. 김준영 후보의 아들, 미국 국적자임이 드러나자 지금 미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에게는 그동안 언론들이 매스를 잘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지만 박은정 검사, 이 남편도 검사를 했습니다. 둘 다 검찰 간부였다. 지금은 둘 다 검찰을 퇴직했는데 특히 남편의 경우 이 상당히 파워가 높았던 인물입니다. 퇴직한 뒤 1년 만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은정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 재산을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막연히 구체적인 항목을 썼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1년 만에 41억 원, 전관 예우가 아니고서야 변호사 업무로 이렇게 큰 돈을 1년 만에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9억, 10억 이런 돈도 엄청나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41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박은정 후보가 억울하다면 구체적으로 41억 원 중 얼마나 예를 들어서 유산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또 얼마나 남편이 변호사로 벌어들였다.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변호사가 노력해도 1년에 41억 원 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박은정 후보가 퇴직금 받은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퇴직금도 있겠습니다만 그 액수가 41억 원 중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김준영 후보의 경우 아들의 미국 국적이 문제가 되자 또 한국 국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소나무당의 손혜원 전 의원이 한방 날렸습니다. 이제부터 조국혁신당은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혁신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재산이 1년 만에 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문 성향 검사장 출신이라는 이 남편 이종건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검 형사부장이면 정말 대단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었던 남편 이종건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작년 2월 검찰을 나와 강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41억 원 중에 얼마가 남편이 벌어들인 변호사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 1년에 41억 원 재산 늘 수 있습니까? 자, 부부 검찰 고위간부였던 박은정 그리고 이종건 두 사람 2020년 각각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대검 형사부장 직위에 있으면서 이 법무부와 대검 양쪽에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추미애 장관의 감찰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자, 지금 뭐 이 비례대표 1번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를 달 것이 확실시되는 박은정 후보. 자, 이 남편이 2023년 2월 검찰에 사표를 내고 강남 개인 변호사 사무를 차렸는데 2023년 5월 마지막 공직자 재산 신고로 이 이종건 변호사는 부부 합산 8억 7,52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역삼동의 12억 전세 아파트, 4억 원 대출, 남편 이종건 예금 2,100만 원, 부인 박은정 예금 1,300만 원, 2014년식 1,600만 원 그랜저 등이 신고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부부 재산이 아무튼 8억 7,526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 후보가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을 달고 총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이 모두 부부 합해서 49억 8,100만 원입니다. 49억 8,100만 원, 41억 원이 늘었습니다. 무려 41억 원이. 재산 신고 의무가 없는 변호사 남편의 개업 1년 소득이 부인의 총선 후보 등록 시점에 맞춰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박은정 후보 신고한 재산을 1.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2. 임대차 보증금, 3. 상속 예정 부동산 선산, 4.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포함이라고 본인이 직접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뭐 퇴직금, 뭐 공무원연금,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은 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튼 상속 예정 부동산, 이게 얼마인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41억 원 중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그리고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포함이라고 했는데 변호사 매출은 얼마인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관예우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모양인데, 정관예우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돈을 1년 만에 41억 원의 재산이 늘었습니까? 자, 지금 이 1번도 그렇고 6번도 문제입니다. 이 손혜원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 김준영 후보 아들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20대 남자들은 더 큰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라고 비판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손혜원 전 의원은 김준영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다시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두고 아빠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미국 국적으로 그냥 살아갈 생각이었을 거라고 됐습니다. 이거 다 비판이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조국혁신당의 붕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